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구 장비 사업부의 어플리케이션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업데이트 드릴 내용은 좀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학문적인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좀 가벼운 내용으로 해서 최근 2025년 들어서 저희가 연구용 장비 사업 부문에서 어떤 새로운 장비들이 나왔고 새로운 옵션들이 출시가 되었는지 좀 중요한 것들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오전에 몇 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단순히 AFM만을 이제 하지 않고 광학 쪽을 이용을 해서 표면을 이미징하는 툴을 여러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어답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ISE와 DHM이라는 이미징 툴을 가지고 있는데 본 툴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표면을 얻게 되는지 되게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정도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또 오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저희가 FX 200, FX 300이라고 하는 자동화에 특화된 AFM 툴에 IR이라고 하는 어떤 몰리큘의 특정 반응을 이용을 해서 표면에 어떤 화학 조성을 가진 몰리큘들이 있는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최근에 릴리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장비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원래 나와 있던 모드들인데 DFRT, PFM이나 패스트 핀포인트라고 하는 저희가 사실은 구현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하드웨어가 필요하거나 외부 어떤 락킹앰프 같은 것을 써야 됐던 것들이 저희 FX 시리즈로 오게 되면서 이제 다 내재화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근에 릴리즈가 되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E와 DHM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ISE는 엘립소메트리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방막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하는데 사용되었던 툴인데 저희는 이 신호를 받아들이는 방식을 CCD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서 어떤 2D 면적에 대한 엘립소메트리 신호를 얻을 수 있는 장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진 것과 같이 씬필름의 시크니스를 재는 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어떤 측정 목적인데 더불어서 만약에 시크니스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런 옵티컬 상수들 같은 것을 얻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학을 이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논 디스트럭티브한 서페이스 이미징이 가능한 장점, 그리고 2D뿐만 아니라 시크니스를 얻기 때문에 3D 맵처럼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디지털 홀로그래픽 마이크로스코피는 이름으로는 좀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 홀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떤 안 보이는 무언가의 물체가 공기 중에 떠 있는 막 보이는 것처럼 하는 걸 홀로그램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의 홀로그램의 의미는 두 가지 경로로 따로 흘러가던 빛이 만나서 어떤 간섭을 일으키는 그 간섭을 측정을 해서 어떤 시로 표면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3D 모양을 다시 리컨스트럭션하는 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측정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예시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HM은 광학을 이용해서 넓은 영역을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캡처 스피드를 올리게 되면 마치 리얼타임처럼 보이는 표면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SE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잘 가공되어 있는 타원광을 표면에 반사를 시켜서 디텍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엘립소메트리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그냥 여기에는 50 마이크로라고 표현이 됐는데 저 광원이 가지는 그 타원 모양의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평균된 어떤 값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제 파크 시스템스의 이미징 엘립소메트리는 광원을 받아들이는 쪽에 CCD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이 CCD 카메라의 어떤 픽셀들을 다 하나씩 분석을 하게 된다면 2D 영역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념으로 개발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피와 엘립소메트리를 합쳐놓은 툴이 ISE이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이는 거는 이제 ISE에서 얻어올 수 있는 신호가 델타, 프사이 이런 식으로 어떤 로우 데이터가 얻어지게 되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인간 어떤 에스파, 피파 이런 파형들이 서로 얼마나 위상차를 가지는지, 반사되어 나오면서 위상차를 가지는지, 앰플리튜드 차이를 가지는지 등을 통해서 저런 로우 데이터가 들어오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시료의 굴절률이라든지 그런 NK 값 등을 알고 있으면 그 파장대에서 저희가 그걸 레이어 시크니스 맵으로 다시 모델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보여드리는 시료는 거의 4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 되게 넓은 영역에서 멀티 레이어 그래핀이 성장되어 있는 모습인데, 우측 위를 보시면은 라인 프로파일을 보면 거의 싱글 레이어 그래핀에서부터 바이 레이어, 트라이 레이어 등 이 지축으로의 레졸루션이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이게 광학으로 CCD 카메라로 한 번에 찍어내는 거다 보니까 포커스 맞추는 정도의 시간 1분 정도면 이런 대면적의 3D 이미지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DHM인데, DHM은 여기 보시는 거와 같이 코이어런트한 라이트 빔을 빔 스플리터로 나눠주고 한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오브젝트를 반사하게 되고 한쪽으로 진행하는 빛은 그대로 진행을 해서 이게 어떤 특정 플레이트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플레이트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등이 오브젝트에 의해 일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는 홀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 홀로그램을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면 여기서도 어떤 모델링이 필요한데요.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하면 오브젝트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를 역으로 유출을 해서 3D 이미지로 얻어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측 아래에는 그런 스키매틱이 그려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양쪽에서 서로 다르게 다가오는 오브젝트 패스를 통해서 오는 것이 시료를 통해서 반사되고 저 가운데 플레이트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이걸 카메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카메라에서 얻은 이미지는 인텐시티와 페이즈 등으로 나눠지게 되고, 인텐시티는 어떤 시료의 경계면 등이 더 밝게 측정이 되고, 페이즈는 어떤 밑에 컨투어 라인처럼 등고선처럼 표면의 높낮이에 따라서 서로 페이즈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로 합성을 하게 되면 3D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시료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하고 이미징을 얻는 방식이 DHM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 3D 그리고 리얼타임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리얼타임처럼 거의 한 15프레임 정도가 맥시멈 가능한데요. 그럼 뭐 빛을 받았을 때 시료가 어떻게 3차원 변화가 생기는지, 뭐 케미컬적으로, 온도적으로, 압력으로, 메카니컬하게 표면을 다 바꿔봤을 때 이런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변화도 DHM을 이용을 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얻어낼 수 있다라는 예시를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광학으로 이용한 이미징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다시 AFM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200IR과 300IR이라고 하는 새로운 IR 장비를 런칭을 하게 되어서 IR 장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FX의 특성 또 뒤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장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크 FX 200IR, 300IR은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듯이 시료가 올라가는 스테이지의 크기만 차이가 있을 뿐, 이제 둘 다 대면적을 지원할 수 있는 AFM 장비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FX 200과 FX 300의 플랫폼을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시료가 올라가는 웨이퍼 기준 우측으로 해서 큰 IR 레이저 파트와 컴포넌트와 어떤 광학 패스를 만들어주는 팁 끝에 결국에는 IR 레이저를 얼라인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이제 헤드의 우측으로 자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줌인된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제 IR 레이저 박스 안에는 여러 가지 파장대를 다르게 낼 수 있는 IR 컴포넌트들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IR이 멀티플렉서 박스를 통해서 가공되고 그 빛은 아래로 내려와서 사이드 스티어링 미러를 통해서 팁 쪽으로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럼 팁 직전에 파라볼릭 미러 액추에이터라는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미러가 있어서 그 미러를 통해서 팁 끝에 정확하게 자동화된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얼라인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IR에서 어떤 거를 측정을 하는지에 대한 슬라이드인데요. IR이 어떤 화학적 몰큘러에 맞게 되면 이 화학 몰큘러가 서로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밴딩을 하거나 하는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런 특성은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 팁으로 그 신호를 읽어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몰큘러가 좌우 떨리는 방향이 만약에 시메트릭하지 않다고 하면 어떤 전체적인 넷한 몰리큘러 다이폴의 차이가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IR을 인가했을 때 신호를 얻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역시 밴딩이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이건 역시 전체적인 몰큘러의 다이폴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자기적인 어떤 신호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 끝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줌인해서 한번 모식도를 그려보면 팁은 저희가 메탈 코팅된 팁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전자기적 신호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네요. 근데 보통은 메탈이 코팅된 팁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토포그래피를 얻는 팁보다 조금 레디우스가 커서 30나노 정도를 가진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실제로 PIFM, 이 IR 측정에서 얻게 되는 레졸루션은 이 팁 끝이 아까 앞에서도 몇 번 나왔던 기술들, 사이드밴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팁 끝으로만 들어오는 미러 다이폴을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PIFM 레졸루션은 실제 팁이 가지고 있는 레디어스보다 더 작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이 IR 레이저를 빼면 AFM이 가지고 있는 스키매틱과 동일하고요. 여기에 IR 레이저가 어떤 특정 프리퀀시를 가지고 인가되게 되면 이 PSPD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토포그래피와 PIFM 신호로 서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어떤 그냥 의미가 없는 스트럭처를 찍은 것인데 만약에 어떤 특정 위치에 우리가 알고 싶은 특정 파수에서 반응을 하는 분자, 몰리큘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서 이제 신호가 다르게 측정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미징화할 수도 있고 그 파티클을 찾게 되면 그 위에서 스펙트럼을 얻어서 이제 그 파티클이 전체 파장대역에서 어떤 신호를 가지는가 하는 스펙트로스코피와 같은 것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IR의 특성이었고 이제 FX 200, 300을 베이스에 하다 보니 FX 200, 300 IR도 이런 오토매틱 프로브 익스체인지, 오토매틱 레이저 빔 얼라이먼트도 모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R 장비에서 레이저 끝에 빔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런 프로브 익스체인저나 레이저 빔 얼라이먼트 등을 저희가 프리 얼라인한 프로브를 사용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FX 200의 경우에는 샘플 내비게이션 카메라라는 것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웨이퍼 전체를 캡처해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가볍게 클릭을 하면 찾아갈 수 있는 샘플 내비게이션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토메이션에 더해서 IR 빔 얼라이먼트 또한 어떤 수동화된 툴을 이용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스마트 스캔이라고 하는 많이 보셨을 저희 FX나 NX 시리즈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소프트웨어에서 IR 빔을 얼라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여서 IR
이제 여기 이 액추에이터 미러를 스캔을 해서 IR 빔이 정확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찾은 다음에 해당 위치로 빔이 팁 끝에 정확히 얼라인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인데요. 이제 PIFM 이미지를 보고 어느 위치에서 얻은 스펙트럼인지, 각각 스펙트럼은 어떤 파스에서 강한 신호를 가지는지 등을 분석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던 스마트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마트 어널리시스 for IR이라는 이제 어떤 탭을 새로 만들어서 IR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뿐만 아니라 이미지 오버레이 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당연하고 쉬운 예시지만 PFM이 이런 식으로 딥팩을 분석하는 데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스펙트럼의 한 예시인데, 이제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얻은 스펙트럼은 실리콘 관련된 픽만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딥팩 위에서 얻은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카본과 옥사이드 사이의 어떤 본딩이 보여주는 1028파소에서 웨이브 넘버에서 어떤 강한 신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이 딥팩이 카본 옥사이드일 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1028이라는 곳에서 신호가 나왔을 때 이 딥팩은 카본 관련된 딥팩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션으로 이제 옵션 모드들이 새로 인베디드 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DFRT PFM이 듀얼 프리퀀시 레조넌스 트래킹이라고 해서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2개 이상 사용, 2개 혹은 3개 사용하면서 이제 PFM을 측정하는 모드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프리퀀시를 동시에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NX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던 락인 앰플리파이어에서 모두 커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FX 컨트롤러로 오게 되면서 이제 인베디드된 락인 앰플리파이어가 8개까지 늘어나게 되었고요. 이 DFRT PFM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버티컬 방향, 레터럴 방향을 나눠서 측정을 하게 되면 한 방향에서 3개의 락인 앰플리파이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6개의 락인 앰플리파이어를 동시에 구동할 수 있게 된다면 버티컬과 레터럴의 PFM 신호를 동시에 측정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FX의 경우에는 이 2번부터 7번까지의 락인 앰플리파이어를 DFRT PFM에 배당을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렉션 버티컬과 레터럴을 동시에 서버하면서 레조넌스 프리퀀시가 바뀌는 측정 중에 바뀌게 되더라도 저희가 트래킹을 하면서 PFM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DFRT PFM으로 얻은 버티컬과 레터럴 PFM 이미지입니다. 양쪽의 이미지는 동시에 측정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앰플리튜드와 페이즈, 레터럴의 앰플리튜드와 페이지가 모두 굉장히 좋은 컨트라스트로 측정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패스트 핀포인트 for FX인데요. 이제 우측에 보이시는 게 컨벤셔널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핀포인트 모드입니다. 핀포인트는 물리적으로 팁을 표면에 접촉시켰다가 떼었다 하면서 모든 픽셀에서 FD 커브를 얻는 방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측정 시간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D 커브를 쭉 얻으면서 표면의 정보를 측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양쪽의 이미지가 같은 픽셀, 같은 스캔 사이즈, 정확히 동일한 측정 위치입니다. 그런 경우에 컨벤셔널 핀포인트에서 좀 파라미터를 튜닝하였을 때 11분 정도 걸리던 이미징이 이제 패스트 핀포인트라고 새로운 모드로 넘어오게 되면 캔틸레버를 눌렀다 뗐다 하는 게 아니라 사인 웨이브로 오실레이션 시켜주면서 그 짧은 순간에 FD 커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팁을 드라이빙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측정 속도가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시고요. 자 측정된 것을 보면 시간이 지금 7분, 8분 가량 지났을 때 이제 얘는 거의 50초 지난 영역까지 쫓아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동일한 퀄리티의 이미징을 얻을 수 있는데 패스트 핀포인트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장하게 됩니다.
이 패스트 핀포인트 역시 예전 NX에서부터 저희가 재작년, 작년쯤에 릴리즈한 옵션인데, 하지만 NX에서는 이런 빠른 속도를 대응하기 위해서 시그널 어세스 모듈이라든지 이제 외부 DAQ 보드가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FX 컨트롤러가 속도가 개선이 되면서 그런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필요 없이, 하드웨어 필요 없이 저희 스마트 스캔만을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인베디드된 모드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조금 이따가 5시부터 커뮤니케이션 세션이 있을 텐데, 저 뒤에 지금 FX40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한번 시연을 해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관심 있으신 내용 있으시면 이따 커뮤니케이션 세션에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